정말 오랜만에 TV에 나온 가수 양준일은 20년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네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 와, 놀랍죠? 그 경험만큼 깊어졌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신해철의 노래였습니다. 양준일 씨 얘기 참 먹먹하게 울리더라고요. 그렇다는 분들, 같이 감동받았다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아스톤 블루님, 밝아 보여 옷 때문인가? 제가 노란 옷 입고 왔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낙관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슬퍼하고만 있지는 않아요. 제가 유치장에 수갑 차고 끌려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박근혜 정권 초기에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쳤죠, 검찰에서. 제가 오촌 살인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경찰이 수사를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유치장에 가서도 제가 계속 웃고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기자님 그때 밝은 모습이어가지고 굉장히 놀랐다고, 거기 들어오면 다 당황하는데 계속 웃고 있어서 이렇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제가 화를 냈대요. 콜라를 제가 원하는 그 빨간 콜라를 안 주고 파란 콜라를 줘가지고 안 바꿔달라고 했는데, 제가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바꿔주니까 제가 그때 화를 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며칠 전에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꼬꼬마 눈사람님, 20년 전 나에게 주식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20년 전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 많을 줄 알았어, 내가. SH 하진님, 20년 전에 나이가 들수록 차가운 현실에 부딪히며 주저앉게 될 때도 있겠지만 항상 너의 밝은 웃음 잊지 말길 바래. 결국 행복이 널 찾아올 거야. 하진님 멋있네요. 네. 이광신님, 인생은 고해. 내일은 또 태양이 떠오른다. 아자, 힘내자.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 고행의 길.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만 참자. 내일은 밝아질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즐기자. 내일 하면 돼. 그런 거 있잖아.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 놀 일을 땡겨서 놀고, 이런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 보고 성공하는 사람 봐도 굉장히 꼭 오늘 일 열심히 하고 인생은 고통의 바다야. 그래서 열심히 오늘은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합법적인 코너 진행합니다. 경찰은 범죄자를 노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범죄자 잡는 욕심보다 노래 욕심, 연기 욕심이 더 많습니다. DJ 자리 욕심 막 크게 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광문준 경정과 오늘 합법적인 코너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여성분을 위한 정보들 모아놨으니 일로 들어와서 좀 경청해 주세요. 문자는 샵 0951 50원 이렇게 들고요. 이쪽으로 그 문자 보내시고 상담하셔도 됩니다. 돈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TBS 앱이나 카톡 친구 맺기 하시면 무료예요. 여러 번 보내실 수 있습니다. TBS 검색창에 TBS FM 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광문준 경정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간판입니다. 에이스입니다. 지금도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우리 곽경정을 데려다가, 고급 인력 데려다가 우리 아닌 밤중에 청취자들의 그 속 시원한 상담 받아드리겠습니다. 선물 소개 먼저 가겠습니다. 물질 만능 방송에 걸맞는 선물 준비했습니다. 나와라 달리. 유튜브 검색창에 TBS FM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TBS 검색창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머리가 복잡한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뒷목 잡는 고소 얘기 말고 고소한 얘기만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통용됩니다. 아닌 밤중에 문자 쇼 고소합니다. 고모레비님, 기분 좋게 아밤주 들으려고 했는데 기말고사 망치고도 정신 못 차리는 딸내미 엉덩이 한 대 때려주고 시작합니다. 에휴. 시험은 망치게 돼 있어요. 시험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막 알아눕고 그게 또 우리 딸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딸이 시험을 못 망쳤다고요? 가장 속상한 건 딸이에요. 엄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시험은 망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시험 망쳐서 울던 기억 나시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아주 작은 실수에 불과했다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분 좋게 딸이 다음 시험을 준비할 겁니다. 5917님, 여친이 감기 기운이 있는지 계속 춥다고 해서 제 옷을 벗어서 줬는데 좀 작았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나보다 체격 좋네, 앞으로 자기가 나 지켜주면 되겠다 이랬는데 버럭 화를 내네요. 어쩌죠? 잘못했지. 여친 전용 외투라도 사서 가지고 다녀야 할까봐. 이거 잘못됐어. 이 마지막 말이 이건 잘못됐어요. 옷 벗어주는 데까지, 거기까지 좋네. 근데 체격 좋네, 이건 뭐 농담이죠. 자기가 나 지켜주면 되겠다, 이것도 농담인데 그걸 좀 귀엽게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여성분한테 이거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데 말 한마디 외투까지 벗어줬다가 이건 잘못됐어요. 외투라도 사서 가지고 다녀야 되냐고, 여친 종료.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약간 생각의 전환. 말 잘하잖아요. 말 잘하면 예쁨 받아. 옷 안 벗어주고도 예쁨 받아요. 왜 그래? 남자는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 항상 그렇게 다니십시오. 영아님, 50원의 유료 문자는 이제 안 하시니까 괜찮아요. 50원의 무료 문자 제가 계속 그렇게 읽었었죠. 그 실수도 있었네. 지금도 유료 문자라고 읽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너무 실수가 없어서 좀 심심하다는 분들도 있었으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좀 이상하네요. 지민씨, 주디가 개떡처럼 얘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연말인데 선물 좀 풍족하게 나눠주자고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좀 마구 좀 나눠줬으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세요. 지금부터 선물 타임입니다. 7203님, 어미 길냥이가 매일 밤 밥을 얻어먹으러 오더니 바람이 났는지 새끼냥이 3마리 저한테 맡기고 도망갔어요. 의리로 3마리 새끼냥이들 먹여 키우고 있네요. 훌륭하십니다. 참 생명인데 자식이 3명 생겼네요. 이걸 뭐 축하한다고 해야 될지 걱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길냥이를 밥 먹이고 이렇게 잘 베푸는 게 나중에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7203님이 힘내세요. 선물 드릴게요. 3037님, 올해로 98세 되시는 할머니 생신이라 할머니 댁 다녀왔어요. 와, 축하드려요.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할머님께 10만원 담긴 봉투를 드렸는데 5만원을 꺼내시며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돈 받는데 왠지 찡했어요. 뭔지 알겠다. 그죠? 건강하게 100세보다 더 오래오래 사셔서 용돈도 계속 주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한테 선물도 우리가 좀 더 드리자고요. 이소은이 부릅니다. 오래오래. 할머니 선물이에요. 노래 선물.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쁜 놈도 많아요. 옆에서 아닌 척하다가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응만 하면 잘 방어할 수도 있어요. 물론 뒤통수를 그냥 맞을 수도 있지만요. 대한민국이 착해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이 코너는 합법적인 코너입니다.
귀여운 외모에 누가 귀엽대? 날카로운 눈매 누가 날카롭대? 욕망덩어리 형사, 욕망덩어리 형사는 맞습니다. 경찰청의 에이스 광문준 경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범죄가 없어지고 그 범죄가 없어져서 경찰관이란 직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꽉불리 꽉형사 인사드립니다. 그러셨어?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일로 예. 고생하시나요? 뭐 이제 지금은 제가 사실은 내근 기획 업무, 우리 경찰의 이런 제도 정책, 또 형사들의 이런 수사 절차와 정책 제도 개선을 담당하면서 또 수사권 조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담당하고 있는데 잘 안 풀려요. 네. 그래서 좀 속상한 부분도 있고, 참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되뇌이는 말이, 이제 유명한 이탈리아의 철학자시죠,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분이 항상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의지로 다 부셔버리겠어, 나가겠어, 국민들을 위해 함께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의지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너 방송하는 사람 같다. 너. 그렇습니까? 걱정이 뭡니까? 아니, 연말에 이제 우리 경찰청에서도 여러 가지 포상이 있습니다. 뭐 모범 공무원, 올해의 경찰관상, 네. 또 올해의 제복인상, 이런 거 여러 걸 뽑거든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렇죠. 힘쓴 곽불리.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를 후보를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래서 좀 시무룩했는데, 가뜩이나 이런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도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나는 뭐 했을까 가만히 고민하는 찰나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연말에 방송 연예대상 시상식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만요. 얘 좀 패고 올게요. 아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저랑 가까운 우리 주진우 기자께서 여러 좀 다른 모 방송국에서 하차하셨다라는 또 뉴스를 봤어요. 또 그 얘기는 하고. 저 가슴이 아팠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저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 해봤습니다. 주먹을 부르는 꽉불리 있네. 노래 나가면 일단 구타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짚어주실 사연. 오늘 짚어주실 사연은 뭐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또 요즘에 이제 많은 이런 범죄 피해자분들이 주로 여성이십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십시오. 바로 스토킹 범죄입니다. 이 목소리 보면 스토킹하게 생겼어. 네 목소리는 스토킹을 부르는 목소리야. 스토킹. 대학생 청취자 A씨는 얼마 전에 학교 도서관에서 알게 된 다른 과 선배에게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지게 됐어요. 어느 날 선배가 A씨에게 고백을 합니다. A야, 우리 그냥 사귈까? 하지만 선배랑 연애할 생각은 없었던 A씨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로 좀 기분 좋게 거절을 했죠. 하지만 선배의 집착은 계속됩니다. 강의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A야, 수업 끝난 쪽? 방금 누구랑 얘기했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A야, 지하철 타는 데까지만 데려다 줄게. 저는 괜찮아요. 그냥 같이 가자는데 왜 그래? 가! 그냥 가자고. 일로 와! 뿐만 아니었어요. 시시때때로 전화하고 당연히 전화를 안 받으면 밤낮 없이 톡을 보냈어요. 문자 왔쇼. A야, 너 오빠 술 먹은 너 내 전화 안 받아.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문자 왔쇼. 야, 밤길 조심해. 너 내가 어느 날 확 덮쳐버릴 거야. 너무 리얼하다. 그렇습니까? 너 경험 있니? 아니야.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싫다는데도 따라하고 불시에 나타나서 놀라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정도는 점점 심해집니다. 문자 왔쇼. 야, 이제 내 전화도 안 받아. 이지야 씨, 나 이제 죽어버린다. 문자 왔쇼. 야, 니네 집 앞이야. 너 지금 당장 안 나오면 내가 콱 니네 집에 불 질러버릴 거야. 나 차에 뛰어들 거야. 그리고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얼마 전에는 A씨의 집 근처에서 골목에 기다렸다가 A씨가 나오는 걸 목격하고 쫓아와서 잡아 끄는 바람에 손목에 멍까지 들었어요. 이 정도면 좋게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집 밖에 나가고 학교 가기도 불편하고 어떻게 하죠? 남자들한텐 친절하면 안 됩니다. 차단. 아니다. 캡처해서 증거로 남기기. 싫다는데 연락하는 놈 제일 싫어. 청취자들의 사연들도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랑,
우정을 가장한 스토킹이죠. 그렇죠. 이제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는 집착, 본인은 미담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방에는 범죄인 게 바로 스토킹입니다. 이게 약간 물론 남성이 상대방인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본인들은 상대방은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간 놈은 있냐? 그냥 계속 찍어봐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입에 부추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근데 불편하고 진짜 불편하는데 예. 계속해서 그렇죠. 이렇게 저 나한테 마음이 있어. 아, 그렇죠. 그럼 여자가 다 뭐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요 아니 안 돼요 돼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정말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가와 주셨는데 그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그런 뭐라고요? 아 예. 뭐라고요? 은근슬쩍 뭐라고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 난리였다고요. 제 이제 고향이 여수반 바다. 여러분 겨울여행 여수입니다. 어쨌든 여수에서 꽉 불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난리였습니다. 여자들이 곽불리 보려고 아니 제가 이제 그렇죠 학교 앞에 근데 이제 참 정도를 지나치지 않으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도를 지나칠 때 그게 바로 범죄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범죄예요. 예. 이 괴로움을 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감을 주고 예.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 통념상 뭐 마음이 있는데 아닌 척한다 아니면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남아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주변 환경이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또 방금 소름 우리 주 기자님 역시 실물을 많이 경험을 해보셔서 정말 소름이 끼쳤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통념상 술과 사랑에 관련해서는 이거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영어로도 no means no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야 그거 싫어 하는 순간 싫다고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정도를 점점 지나쳐서 근데 저 같이 이제 형사를 하다 보면 피해자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피해자는 완전히 삶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문 여는 소리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요. 그런 게 이 피해자들의 심리예요. 네. 지금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 스토킹 관련돼서 원래 스토킹에 관련된 범죄를 특별하게 다루자 이렇게 스토킹 관련 처벌법을 만들자는 논란이 한 20년째 진행 중인데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도 5개의 스토킹 관련된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국회까지 갔는데 저 문제는 뭐냐면요. 네. 이 정도 우리가 읽은 사연 정도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잖아요. 네. 그럼 경찰관이 그냥 가라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연 구성할 때 뒤에 손목을 잡아 끌거나 자해나 협박 부분을 넣자라고 했습니다. 네. 요까지 나가면 분명히 범죄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아니요. 손목 정도 끌었다 이 정도 가지고는요. 처벌 안 합니다. 경찰에서. 아니 이제 단계별로 나가야 됩니다. 이 단계별로 네. 이제 경찰의 잘못이라고 보면 뭐 경찰도 잘못을 했죠. 네. 그런데 이 법 체계에 관련된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킹에 관련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20대 국회에서만 5개 법률안이 계류 중이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뭘 하냐? 이게 따라다니기만 하고 살짝 손목을 잡아 끄는 정도는 경범죄 처벌법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전띠 안 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범칙금 납부하는 수준이거든요. 청취자 사연 계속 올라옵니다. 같이 일하는 동생은 아침 출근하는데 납치 비스무리 당했어요. 밤새 기다리다가 억지로 태우고 그냥 갔대요. 다행히 오긴 했습니다. 자, 이런 사연도 있고요. 저는 집 앞에서 차에 납치당할 뻔해서 그 집에서 이사 갔어요. 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접시에 올려줬다고 호감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사도 있었죠. 그런 이 이야기 하다 보면 진짜 어마어마 긴데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요. 거기서 수준이 하나 더 올라가서 경범죄에서 하나 더 올라가서 자꾸 문자를 보내면서 문자도 이제 단순히 구애 표현 이상을 넘어갔다. 내가 널 가만 안 두겠다 이러면 불안감 조성으로 또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보통신망법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협박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체계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협박이나 폭행까지 확실히 가지 않으면은 아까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강한 처벌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논란이 바로 이런 불안감 조성과 쫓아다니고 이런 것만 가지고도 처벌을 하자 이런 게 바로 스토킹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갈까요?
아, 예. 지금 어떤 노래 선곡해 오셨어요? 이제 제가 노래 불렀더니 많은 분들이 조금 거부감을 표시하셔가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원성이 잦아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그런데 이 선곡 욕심 또 소개 욕심 굉장하잖아. 곽불리가 그렇죠. 포기할 곽불리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정통 음악 방송 컨셉에 맞게 우리 배철수 씨 버전으로 노래를 하나 선곡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3년 야 지금 쌍팔년 변사 같아. 무슨 그렇습니다. 배철수 형 같아. 1983년 더 폴리스라는 이 스팅이 유명한 보컬 스팅이 이제 더 폴리스의 그룹의 리더이자 보컬입니다. 더 폴리스의 이름도 일부러 또 골랐네. 1983년에 발표해서 엄청 히트한 노래 그 Every Breath You Tak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원래는 퍼프데이디가 1997년에 I'll Be Missing You라는 노래를 만들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요. 그 전에 피처링했죠. 네. 그 전에 83년도 이것도 빅히트송입니다. 알았어. 빨리 좀 소개해봐. 말이 근데 많다. 이게 네가 숨쉬는 모든 거, 너의 움직임 모든 거 내가 다 지켜볼 거야 하는 스토킹송입니다. 그러니까 곽불리가 소개하니까 어떻게 또 이게 스토킹 야 스팅의 목소리가 또 스토킹송이 되다니 이게 실제 이 노래는 스토킹송입니다. 어떡해요. The Police. 아니야 여기는 Every 순수 breath 음악 방송이라니까. you 아니야 I'll be watching you. 너 왜 그래? 참고로 지금 축구 한일전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챔피언십이 있는데 55분 46초 지나는데 대한민국이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반 27분에 황인범 선수가 왼발로 굉장히 잘 감아찼어요. 저 제 고등학교 때 축구하는 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못한 게 뭐였어요? 못한 게 뭐냐고.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스팅의 목소리를 갑자기 스토킹 이 가사 들어보면 스토킹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짜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진짜 이거 제가 국문으로 번역해서 불러볼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네. 네가 숨쉬는 거다. 너의 움직임다. 내가 지켜볼 거야. 아우 8430님 집에 가는데 낯선 남자가 쫓아와서 전화번호 물었어요. 알려주기 싫다고 했는데 지하철까지 따라 타서 무서웠던 적이 있었어요. 결혼했다고 하고 도망갔는데 낯선 남자들이 그러면 무서워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는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렇게 범죄 수준에 이르지 못했거나 경미한 처벌받는 것들은 사실은 경찰이 외면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그간의 반성적 고려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난 걸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라는 것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요. 이래서 범죄가 되든 안 되든 제발 경미하다고 외면하지 말고 경찰 니네들 좀 똑바로 하고 여성가족부 니네들도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법의 취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여성폭력에 대해서 방지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을 경찰서에 배치를 하고요. 이런 일이 겪을 때마다 상담을 하고 자, 지원을- 있을 때마다 경찰한테 신고하면 그 기록을 쌓아놓으면 그렇죠. 그러면 처벌하기 맞습니다. 좋죠. 네. 이 말씀하신 유형이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데이트 폭력이나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성 범죄 전담을 하셨던 경찰관 30년 이상 하셨던 분 237명을 제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247명 맞습니까? 약간 과장이 돼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들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사귀거나 결혼을 하다가 헤어졌는데 네. 본인은 헤어진 것을 못 받아들인 경우가 1번이고요. 그렇죠. 난 못 헤어져. 그러면서 그렇죠.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유행 같은 경우에는 평소 알고 지냈어요. 네. 알고 지냈는데 혼자 짝사랑하다 그것을 점점 표현을 하면서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도 집착을 하면서 덤벼드는 경우가 사귀지도 않는데 그렇죠. 나 싫다고 했는데 계속 또 집착하죠. 2번 경우가 있고요. 네. 3번 경우가 이제 아까 방금 문자 읽어주신 거나 제가 주로 겪는 거죠. 길 가다 갑자기 연락처 물어보거나 시간 좀 있냐 물어보거나 차 한잔 하자고 물어보는. 아니 지금 잘 나가다가 너 짝불리가 그럴까요? 겪는다고 나 진짜 속상해. 근데 우리 형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 1번 유형 같은 경우에 네. 서로 사귀다가 어렵죠. 헤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결혼하고 헤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귀다가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정도가 심합니다. 그렇죠. 고통의 크기도 크고요. 그게 결국은 데이트 폭력 나아가서 이제 더 큰 범죄까지
더 큰 범죄까지 살인이나 이런 범죄가 나아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정폭력 결혼을 할 때 헤어진 경우에는요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폭력 처벌의 특례법이 또 별도로 있어가지고 계속 기록을 남기면 접근 차단 금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사귀거나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상대방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렇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걸로 경찰서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분들이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안 그렇다니까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만들어지고 케어요원이 있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니 경찰이 지금껏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그간에 네. 과거 그런 경험 반성적 고려는 충분히 하고요. 네. 어쨌든 틀린 정보를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네. 지금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혹시나 우리 경찰관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신 분 있으면 당당하게 우리 청취법을 따지셔야 됩니다. 네. 이러면 안 된다고. 요 두 번째 유형 빨리 말씀을 드려야 네. 돼요. 마음이 급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쨌든 경미한 거라도 그냥 넘어가지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지 그게 나중에 가정법원에 이렇게 재판에 기록이 네네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레코드가 있어야 그렇죠. 이게 처분도 빨리 나오고요. 법원에서도 접근 금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나 일본 유형 같은 경우는 긴급 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당장 명령 법원의 판결문을 전해도 우선 분리하거나 유치장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 알고 지내다가 짝사랑을 고백하면서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우리 형사분들도 굉장히 참 말씀을 좀 어렵게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렵죠. 이게 사실은 사회학자들이나 여성학자분들도 페미니스트 이런 분들은 야 그게 말이 되라고 하지만 실무가 그렇습니다. 실무가. 그렇죠. 상대방이 반드시 나는 싫다. 이런 거부감, 당신 이런 게 싫다라는 거부감을 명확하게 고지를 해야지만 나중에 사건 처리할 때 그게 증거가 된답니다. 근데 명확하게 고지해도 예. 안 들었다고 하고 못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 문자로 남겨야죠. 그렇죠. 문자하고 이게 시작됨과 동시에 문자하고 문자 캡처 그 상대방이 온 그 깨똑이나 이런 라인에 그 캡처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고 그거를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뭐 이제 이런 페미니스트 뭐 이런 또 진보 학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여성이 싫다 그러면 그만 이제 그런 불쾌감 뭐 이런 걸 명확하게 고지까지 해야 돼.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형사 실무에 좀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죄송한데 노래가 준비됐는데 노래 안 듣고 좀 얘기를 조금 이어갈게요. 아, 예. 그리고 세 번째 천천히 말해요. 아. 자기 자랑만 안 하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 아, 그럴까요? 곽블리가 자기 자랑하다가 이게 노래를 하나씩 놓치고 있어요. 아, 계속 해봐요. 예.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그냥 이유 없이 따라오는 경우에는요. 그렇죠. 이 경우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가장 불안감을 느껴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반복적인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네. 갑자기 내가 길 가고 있는데 차 한잔 하실까요?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와라 껴안는다 할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네.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찰관들과 당분간은 이 하굣길 또는 이 퇴근길을 같이 동행해주는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경찰에서 제공하는 이것을 자꾸 이용을 하면서 나를 과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경찰관들과 함께 있다. 내가 누군가를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빈틈이 없다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제보들 많이 오고요. 상담도 많이 왔어요. 근데 경찰한테 갔더니 신고했더니 알겠다고 가 있으라고 하고 처벌 안 됐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리고 세 번째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실 지나가다가 예. 첫눈에 반해서 그렇죠. 첫눈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가서 얘기 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범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여자분이 무서워요, 싫어요 이러면 예. 물러나야 되는데 아니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한 번 더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남성 위주의 사고 방식.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경찰이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나를 지금 치안으로 지금 갑자기 몰아버리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젠더 폭력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 기자님께서 이런 젠더 감성이 떨어지시니 몰랐습니다. 아니라니까. 조만간에 우리 TBS 사장님 저는 DJ도 잘 봅니다. 아니 근데 야 나 잘려서 이거 하나 남았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그게 종래 사고 방식이 맞는데요. 네, 자 그랬을 경우요. 네. 여자분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형사 실무사 2번 유형화도 연결이 되는데 당신이 그러는 게 내가 불편하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고지를 내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제 아는 분 중에 그 굉장히 학교에서 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 김공주라고 있었어요. 공주처럼 생기고 아주 그래요. 매일 이제 학교 등하굣길에 예. 쪽지를 5개, 6개씩 받아요. 매일. 예. 근데 그 친구는 물어보면은 쪽지도 받고 전화번호도 알려주더라고요. 다른 전화번호를 네. 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그렇죠. 그건 이제 경찰이라서 제가 좀 몰랐는데 실무적으로 다른 번호를 알려줘도 괜찮겠네요.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아니면 오빠 아니면 제 전화번호라도 주면 아니면 제 전화번호를 줘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번 우리 주 기자님 약간 언쟁이 있었지만 우리 경찰 측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던 지금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또 반성 촉구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새롭게 만든 서비스가 신변보호 서비스라고 또 있습니다. 이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신변보호에 대해서 내가 요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예, 심사를 해가지고 스마트워치 같은 거 지급하기도 하고 순찰 강화 또는 24시간 근접 경호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그 작전을 한번 써보세요.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따세요. 그리고 전화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곽불리와 아닌 밤 중에 가정상담, 아닌 밤 중에 폭력상담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토킹 조심하십시오. 로맨가리의 소설 그로칼랭의 주인공은 자신의 2팔로 자기 몸을 안아보는 실험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큼 안도감이 들고 감미로운 것은 없다. 자기를 안아주기만 해도 아까 각불리는 막 자기를 안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로맨가리가 좀 뻥이 셉니다. 로맨가리 어머님이 뻥이에요. 굉장히 세셨어요. 네. 자신을 안기만 해도 진짜 편안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끼니 챙기고 밥 먹고 나서 좋아하는 콜라도 한 잔 마시고 추울 때는 따뜻한 옷도 입고 좋아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얘기만 해도 편안한 시간을 가져도 그래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세요. 정 안 되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라도 하세요. 떠올리고 그리고 또 그려보세요. 진우와 뮤직박스 오늘은 바네사 윌리엄스의 Save the Best for Last 들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닌 밤 중에 주진우였습니다.